얼마 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여왔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것 같네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사회생활 또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든 것들이 많았겠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든 거였습니다. 코로나는 저의 모든 걸 바꿔놨죠.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하늘에 대고 원망도 해봤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하소연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 맑음처럼 막막하고 어두운 제 앞날에 한 줄기 빛이 내린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종식이라는 단어는 아직 입에 담을 수 없겠지만 현재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제 사연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년이 넘도록 공무원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으며 불면증까지 오게 되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나이 먹고 회사에서 따돌림이라는 걸 겪다 보니 남모를 마음의 상처가 깊숙이 자리 잡더군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속상한 마음을 숨긴 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딱히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적 또한 없었죠.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동기 중에 유독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강한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로 인해 상사한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후배들에게 일 못하는 선배로 낙인이 찍힌 적도 많았죠. 아무리 동기를 이해해 보려 해도 점점 제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군요. 저와 팀원들 사이의 이간질은 기본이며 마치 제가 들어주길 바라는 듯 보란 듯이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15년 동안 생활한 공무원 자리를 내려놓게 됐었죠. 이 선택을 한 걸 지금까지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평생 직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힘들다고 관두겠어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네요. 또 매사 신중한 성격이라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 무슨 직장을 가질 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서가 필요했었죠. 매일 직장에서 하던 게 계획서와 보고서를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눈 감고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갔었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지긋지긋한 동기 얼굴을 안 마주쳐도 되겠다 싶으니 없던 입맛도 살아나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계획서를 내밀며 반응을 봤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아내는 제 앞에서 계획서고 뭐고 찢어버리더군요. 불같은 성격의 아내는 화가 날 대로 나서는 흥분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기 퇴직?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제발로 나오겠다고? 아이, 당신도 알잖아. 나 정말 매일이 감옥 같아. 그걸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누구나 감옥 같은 거 하나쯤은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거 하나 못 참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가장이야? 우리 아들 학비는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결정을 해? 겨우 마이너스 생활 면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잘 다니는 직장을 나오겠다고? 더 잘 살려고 그런 거야. 1년 동안 수없이 생각했어.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힘든 결정인 거 알아. 하지만 나 좀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공무원 때려치우고 장사하겠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말리라고 할걸?
5년 동안 직장일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던 지난 날을 아내에게 토로해보기도 하며 최근에 직장 문제 일로 탈모가 온 것 같다는 말까지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기는커녕 화만 내기 바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설 저도 아니었으며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아 작은 가게 전세금을 내고 호프집을 차렸죠. 주변 사람들은 저의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내 역시 응원은커녕 박장대소하며 비웃었죠. 고작 공무원 때려치우고 한다는 게 호프집? 왜? 치킨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요즘 편의점도 많이 한다던데 책상에 앉아서 일만 했던 당신이 술을 판다고? 고생시키려고 장사 시작한 거 아니야. 오래전 꿈이기도 했고 결혼 전에는 우리 이름 걸고 식당 하나 차리자고 했었잖아.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언제적 꿈 타령이야. 난 절대 당신 일 못 도와주니까 대박을 터트리든지 쪽박을 내든지 알아서 해.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와. 알겠어? 아내는 비록 말은 툴툴대며 목소리를 키웠지만 내심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걱정도 해줬죠. 아들에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고 오라며 시키기도 했으며 알바가 없으면 대신 홀에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거칠어도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네요. 그러니 20년 넘게 사는 부부 아니겠어요. 초반에 호프집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매출 또한 좋았죠. 몇 달 동안 매출이 좋자 아내가 자진해서 호프집 일을 돕겠다고 나오더군요. 아들도 학교 방학이 되면 홀서빙을 도와주면서 인건비를 줄이며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죠. 공무원 생활할 때보다 월 매출이 2배는 더 많아. 세상에, 이러다 우리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요리는 언제 또 배웠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당신보다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아들도 인정했잖아. 엄마 음식보다 아빠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거야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린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즉 공무원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 걸 그랬어. 우리 이렇게 잘 되면 2호점 내자. 지나가는 듯한 아내의 말은 결국 현실로 다가왔고 호프집 1호점이 대박이 나자 저희 부부는 대학가 근처에 2호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2호점은 1호점보다 매출이 들쑥날쑥했죠.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이다 보니 방학 때는 아예 손님이 없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나마 번화가에 있는 1호점의 매출로 2호점을 간신히 끌고 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 않았으며 매출은 서서히 떨어지더군요. 2호점은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일이 없게 되면서 아예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빚을 떠안게 되었죠. 그래도 1호점은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는 아니지만 단골 손님들로 인해서 간신히 적자는 면할 때였네요. 그쯤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막 2호점 문을 닫고 1호점에서 저와 아내만 일을 하게 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내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는 장사가 잘 될 때는 세상 모르고 돈을 썼었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생전 명품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명품을 사고 사모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얄밉다기보다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 호강시켜 주자라는 마음이 더 커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뒀죠. 어디 다녀와?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우리 거뜬하잖아. 나 골프 좀 배워볼까 하는데 당신도 가게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운동 좀 해. 이제는 사람 써도 되잖아.
당신이 좋아하니까 내가 다 좋다. 내 선택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난 뭘 해도 지금이 행복하니까. 가정을 지키는 일은 누구 한 명만 희생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뒀었으며 저는 열심히 가게 일만 몰두했네요. 그리고 그때 막 2호점을 오픈할 때여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죠. 제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게들이 안정선에 들어오자 1호점은 제가 맡아서 했으며 2호점은 믿을 수 있는 직원을 점장으로 둬서 꾸려갔죠.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아내와 삐걱거리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호점에 갈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잠시 1호점 오픈 준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여보, 바빠? 지금 2호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가봐야 하는데 당신이 가게 좀 볼 수 있어? 오픈 준비해야 하는데 와서 도와줘. 못 가. 백화점 문화센터야. 여기서 플라워 레슨 받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나한테 시키지 말고 알바생한테 시켜. 가게 문 여는 사모님 봤어? 암튼 바쁘니까 끊어. 아내는 돈을 갖다 쓸 줄만 알았지 더 이상 가게 일을 도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아줬죠. 저 믿고 큰 선택을 해줬고 아내의 믿음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가끔 호프집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자기 멋대로 굴어도 싫은 소리 한 적 없었네요. 하지만 한 번은 도가 지나친 일이 있어서 아내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며 단체 손님을 가게로 데리고 온 날이었죠. 남자 손님, 여자 손님 할 것 없이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도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손님을 데려와서 좋았어요. 장사를 하면서 단체 손님은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 테이블을 받는 것보다 단체 손님 한 번 받는 게 더 이익일 때도 있었거든요. 아내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걸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에서 요리만 할 수 없어서 메인 요리를 들고 테이블로 갔었네요.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서비스니까 드세요.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한 남자 손님이 저를 붙잡으며 한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에 술주정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는데 다른 손님들의 반응도 그렇고 이 남자의 말에 기가 막힌 적이 있었네요. 사장님, 제가 누나를 얼마나 좋아한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누나한테 고백도 했는데 차였다니까요. 누나라뇨? 제 와이프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네. 아니, 돌식 모임에 유부녀가 들어올 줄은 몰랐죠. 여기 다 돌식남, 돌식년대. 우리 누님만 이렇게 버젓이 남편이 있다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아내가 손님들이라며 데려온 사람들은 돌식 모임이었으며 돌싱이 될 뻔했다며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하는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돌싱 될 뻔했다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 때려친 날 진짜 이혼하고 싶었는데 누가 이렇게 대박 날 줄 알았겠어. 그렇지 여보? 아내는 단단히 취했는지 저희 부부의 가정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군요. 얼굴이 화끈해져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도대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날이었죠. 그리고 돌식 모임에서 마치 돌식녀처럼 하고 다녔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감쪽같이 속았잖아요. 누나랑 데이트도 여러 번 했는데 전혀 몰랐다니까요. 누나, 말해봐요. 내가 데이트하자니까 좋다고 했죠. 그런데 유부녀라는 말은 안 해주고
그럼 제가 일찍 포기라도 했죠. 저 남의 것 탐내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남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술 먹으러 왔으면 곱게 술을 드세요. 여보, 여기 술 떨어졌다. 술 좀 더 가져와줘. 당신, 나랑 좀 이야기해. 아내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게 밖으로 불러냈죠. 술에 잔뜩 취해서 걷는 것도 힘든 아내를 밖으로 불러 당장 그 모임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은 돌식 모임이라면서 왜 유부녀를 받아주고 도대체 그런 모임을 어떻게 알고 들었는지 답답할 노릇이었죠. 아내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당신 분위기 망치게 왜 그래? 지금 일하고 있잖아. 매출 뽑으려는 거 안 보여? 저 사람들 다 직장 빵빵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나 째려볼 시간 있으면 주방 가서 서비스 좀 더 내와줘. 나도 체면이 있지. 뭐야? 왜 저런 모임에 가입한 거야? 아니 그리고 데이트라니? 한참 어려 보이던데 고백은 뭐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줄 알아? 나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화를 내? 영업하고 있잖아. 이 모임 저 모임 가입해서 손님들 데려오는데 자꾸 딴지 걸 거야? 손님,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사심 채우려는 거잖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건전하게 가게에서 일을 해. 인건비라도 아끼게.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내는 큰 소리를 치며 제게 변했다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변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짜증을 냈었으며 많으면 많다고 밖으로 돌아다녔죠. 그리고 우려대로 코로나가 터졌네요. 2호점은 순식간에 문을 닫고 말았고 1호점에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되니 매출이 제자리라 좋아하는 쇼핑은커녕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게에 나와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불평불만에 원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제 몫이 되었죠. 장사가 잘 될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나왔는데 이제는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잘 다니던 공무원은 때려쳐가지고 이게 뭐야? 파리만 날리잖아.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공무원 때려친 지 몇 년인데 장사 안 된다고 옛날 일을 끄집어내. 그렇게 내 속을 긁어야겠어?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코로나 터질 줄 몰랐어? 왜 2호점을 내서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 내 인생 책임져. 당신이 다 말아먹은 거야. 아니, 코로나 터진 것도 내 잘못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1호점 안 망했어. 원망하려거든 딴 데 가서 풀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내는 정말 쉴 새 없이 저에 대한 원망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의 결혼까지 무르고 싶다는 말도 했었죠. 부부 생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었네요. 부부는 의리로 산다죠. 함께 해온 지난 세월이 있었으며 저희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에 밉다 한들 얼마나 밉겠어요. 미워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품고 아껴줘야죠. 하지만 아내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변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장사도 그만두지 못하고 마냥 버티고 버텼네요. 하지만 코로나는 가혹했으며
결국 1호점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투잡을 뛰게 됐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도 벌어야 했었죠. 그래서 오전에는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으며 낮에는 점심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쓰던 몸을 자꾸 쓰자 허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더군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가보기도 했지만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네요. 반면 아내는 자기가 식당 아줌마가 됐다며 입이 나오며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호프집에서 저녁 장사를 못하니 점심 장사를 할 수밖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점심 장사 얼마나 번다고? 몸에서 반찬 냄새 난단 말이야. 그만하자. 언제부터 당신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사람이었다고 이런 투정을 부려? 이제 현실 좀 봐. 내가 벌린 일인데 당신까지 가게 나와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마음이 좀 편하면 안 될까? 아내의 잔소리가 늘수록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밤낮 못 자가며 일을 했네요. 조금이나마 아내가 덜 일할 수 있게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장사는 안 됐으며 빚은 빚대로 늘어만 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눈칫밥을 먹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신은 밥이 참 잘 넘어가. 나는 지금 목구멍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돌식 모임 회장이 나보고 나가래. 회비 낼 돈이 없어서 몇 달 못 낸 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어? 내 앞에서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는데 꼭 그래야겠어? 애초에 돌식 모임에 가입한 당신이 잘못된 거지. 버젓이 남편이 눈뜨고 있는데 그런 모임에 가입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내가 나 좋자고 그래? 이게 다 가게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그럼 돈을 벌어 오던가. 에이 몰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장사가 어려워질수록 부부 사이 역시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해댔으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다가갈수록